네, 안녕하십니까. 명대의 적광입니다. 예, 잡병긴전 제34강 양인격 이제 첫 번째, 양인격 첫 번째. 전번 주에는 양인격 총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양인격 원. 여기에서는 양인용 정관격하고 양인용 칠살격 두 가지 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양인격의 그 생극제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제 병화일 때, 5월에 이제 5월, 그 정화가 양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월인데 양인이 정관으로 투출됐을 때 정화가 양인이라는 뜻이죠. 이 양인을 중심으로 해서 칠살과 식신이 좌우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인성과 재성이 이렇게 또 상하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뭐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칠살이 양인을 이렇게 그걸 하게 되면은 양인은 다시 식신을 이렇게 생하게 되죠. 화생토. 또 식신은 다시 칠살을 제어를 하게 돼 있고요. 칠살은 다시 이제 인성을 이렇게 생하게 돼 있고, 인성은 또 식신을 이제 극하게 돼 있고요. 식신은 다시 또 재성을 이렇게 생하죠. 재성은 다시 인성을 극하죠. 그리고 이제 인성은 다시 이제 양인을 이렇게 생하고 있죠. 양인은 다시 또 재성을 이렇게 그걸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인격이 그 양인이 그열 가지의 이제 열 번을 이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생극제와의 모습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자평기전 원문에 보면은 양인용 정관하고 양인용 칠사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평기전 그 원문에 보면은 그 정관을 쓰는 경우에 자평기전 양인격에서 정관을 쓰는 경우에는 양인이 정관에 투출해도 두렵지 않지만 그랬거든요. 양인격에 칠살이 노출된 경우에는 양인이 투출하면 격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그랬어요. 물론 정관은 양인을 제압할 수 있으므로 양인이 투출해도 해가 되지 않으나 양인은 칠사를 합격할 수 있으니 무슨 공이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가령 병일간이 5월에 생하고 임수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인격에 이제 칠살이 이렇게 투출했던 것이죠. 투출하여 양인을 제복하는 경우에 다시 또 정과 양인이 이렇게 이제 노출하여 정과 임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합을 탐하여 그걸 잃어버린 뜻이 있으니 어떻게 양인을 제거하겠는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공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좀 의문점은 뭐냐면은 양인격에서 양인이 투출하면 칠살과 합을 하면은 흉신이 모두 사라지는데 왜 합을 탐하여 그걸 읽는다고 하는지. 가령 양인이 노출하면 칠살이 이렇게 합을 해서 강도와 강표가 모두 사라지면 격이 더 좋지 않는가라는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양인격에 이 정관이 노출됐을 때 양인이 정관에 투출해도 이제 충분히 정관이 양인을 이렇게 제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양인격의 칠사를 보고 있는데 양인이 정관에 투출되게 되면은 이렇게 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격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은 뭐냐면은 양인하고 칠살은 그 두 개 다 흉신인데 그 흉신이 서로 이렇게 합을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흉신이 모두 사라지는데 왜 그 격이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자평기제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자평기제 논리는 양인격에서 이 정관은 양인을 제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인이 정관에 떠도 괜찮다. 칠살은 양인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거를 한다. 그래서 양인이 정관에 뜨면 격이 무너진다. 그리고 바로 병일간이 5월에 임수가 투출했어요. 근데 양인이 이제 그 제복을 한 게 아니고 양인이 이렇게 합을 한 것이죠. 그 양인이 칠사라고 이렇게 합을 해서 합을 탐하여 극을 이뤘다.
이런 논리거든요. 여기서 양인이 노출해도 칠사과 합을 하면 흉신이 둘 다 사라지니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은 일반 명리 감각으로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합리적인데 자평균형 격국론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쓴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격국에서 합은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거든요. 격국론의 세계에서는 격의 공은 제압, 통제, 질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합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개념은 일반적 해석하고 이 자평진정 격국론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은 합이라고 할 때 일반적 해석은 화해, 완충, 완화 이렇게 뭐 저 억제 또는 그 저기 뭡니까? 화해가지고 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화해, 완충, 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평균적 격국에서 이 합이라고 할 때는 임무 포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제거가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가 된다고 그래서 합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무 포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양인격에서 칠살은 그 양인을 이렇게 뭡니까? 제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임무를 타고났는데 합에 의해서 그게 안 되면 임무가 포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제극은 충돌, 불안. 일반적에서는 충돌, 불안으로 볼 수 있고, 자평진역 격국론에서는 질서, 확리, 공액, 근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을 탐하여 그걸 잇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합을 선택하는 순간 본래 맡았던 제압의 역할을 포기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흉신이 둘 다 제거되는데 격이 폐가 되는가? 이제 자월에 그 임수가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떴죠. 뭐 칠살이 떴는데 또 이렇게 더불어 또 화생토 재생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 개미대원에 보면은 무게합을 해가지고 합거가 됐거든요. 합거가 됐기 때문에 격국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폐가 되는 것이죠. 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양익계의 본질은 양인의 폭발력을 정반의 칠살로 통제하여 공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칠살하고 양인은 본래 통제 관계죠.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합을 하기 때문에 칠살과 양인은 결탁, 칠사고 양인은 결탁.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인이 이제 합을 하기 때문에 결탁을 하고 이제 본래는 그 칠살이 양인을 이렇게 통제 이제 관계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데 칠살과 양인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합을 해버리면 결탁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 양인이 투출하여 칠살과 합하면 칠살은 더 이상의 제압자가 아니고 양인도 더 이상의 제어 대상이 아니다. 둘은 같이 폭주하는 무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의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 강도와 깡패가 손잡은 형국이다. 강도와 깡패가 둘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사고의 씨앗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정관은 왜 다르냐? 정관을 합을 하더라도 본래 성질이 이제 법 질서이기 때문에 양인을 제압하는데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그 정관 입장에서 양인 입장에서 정관은 칠살이거든요. 칠살. 그러게 이 제압하는 그 강도가 아주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나 칠살은 본래가 폭력조직. 그래서 양인과 합을 하면은 폭력조직 플러스 폭력조직이 돼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전은 양인격에서 칠살이 노출되고 양인이 투출했으면 격국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인, 예를 들어 자월의 임수가 이제 무토가 칠살이죠. 양인이 이제 자월이기 때문에 개수거든요. 무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인하고 칠살이 이렇게 합거가 됐죠. 그러나 이 기토는 이 개수 양인을 토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압을 할 수가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양인 입장에서 기토는 또 칠살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제압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인격에 양인이 노출됐을 때는 정관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흉신이 사라졌는데 왜 더 나쁜가? 자평진전에서 격의 가치는 흉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 격국론의 그 핵심인데, 그런데 합은 질서를 이렇게 파괴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은 공을 없애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자평진전을 공부하시는 분이 여기서 멈춰 의문을 푸는 것이 아주 정상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통변 명리와 격국 명리의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예지 사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가 상담했던 사주를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어요. 혹시나 이분이 또 혹시나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인격에 그 정관이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칠살이 있는 경우에 양인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됐을 때에 그 비교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